(1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배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이런 말을 씁니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모자란 존재가 아니야. 걔들은 그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치가 부족할 뿐이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경험치가 부족해서 서툰 것뿐이죠. 가끔 친구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생에서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10대, 20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노노, 차라리 돌아가지 않겠어. 돌아가 봐야 또 이 모양일걸? 경험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직 서툰 우리 아이들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새 눈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아이들에겐 너무나 두렵고 높은 벽이죠.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 100명 중 서너 명 될까요? 우리도 싫잖아요. 좋은 거 다 알지만 싫어요. 힘들고 괴로워요. 작가인 저도 마감때가 되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작가니까 글을 쓰면 누군가 저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래도 싫어요. 잠수 타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 글쓰기는 꼭 시켜야겠고 알아서 척척 써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재호는 저랑 처음 만났을 때 2학년이었습니다. 얌전하고 조용한 남자아이였어요. 꼬마 작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환경이 파괴된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는 작은 새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수업 때 아이들 글을 봐주면서 만년필을 써요. 만년필이 재호 눈에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선생님 그건 무슨 펜이에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이야. 선생님은 만년필 굉장히 좋아해. 그렇게 대답했죠. 네 번째 수업 날에는 각자 자기가 쓴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큰 화면에 글을 띄워두고 마이크 들고서 친구들 앞에서 읽는 거죠. 그런데 재호 글이 긴 편이었어요. 발표 글이 길면 당연히 듣는 아이들이 지겨워하겠죠. 재호도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글이 길어지니까 자꾸 제 눈치를 봐요. 그만 읽을까요? 하는 눈빛으로요. 전 계속 읽어봐 눈빛을 보냈고요. 점점 목소리가 잦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재호 볼륨업 하면서 독려하고 그렇게 낭독을 끝냈는데 갑자기 맨 앞자리에 앉았던 1학년 여자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재호 오빠 소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특히 1학년 아이들이 오빠 소설 진짜 재밌어요. 더 듣고 싶어요. 2편 안 나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재호 얼굴이 순식간에 농담처럼 빨개지더라고요. 그때 재호 눈을 보는데 아, 지금 재호 울고 싶구나. 너무 놀라고 감동받았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줬어요. 와, 재호 소설이 1학년들한테는 완전 먹혔는데? 이런 반응 정말 선생님도 처음 봐. 그럼 우리 형이랑 누나들 의견도 좀 들어볼까? 그렇게 고학년들한테 물었어요. 사실 고학년들은 2학년 동생의 글이다 보니까 어쩌면 집중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라?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정말 2편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막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날 재호는 거의 얼빠진 얼굴로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호는 출간 기념회를 앞두고 엄마한테 말했대요. 엄마,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작가가 될 거니까 만년필 선물해 주세요. 이랬답니다. 재호는 그 만년필을 가지고 이후로 책 2권을 더 냈어요. 작은 새가 주인공인 2편, 3편까지 쓴 거예요. 이 3편은 3학년이 돼서 쓴 건데 3편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4편으로 이어집니다. 재호가 쓴 글은 원고지로 치면 100여 장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2편 정도만 더 쓰면 단행본, 즉 혼자만의 단독 저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재호의 꿈은 작은 새가 주인공인 자기 혼자 쓴 책 1권을 내는 거예요.
이전엔 이렇게까지 글을 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재호를 이렇게 만든 건 그날 재호에게 환호해준 1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재호 어머니는 아직도 엄청 신기해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애인 줄 진짜 몰랐는데 참 별일이네요. 그러세요. 맨날 책상 앞에 앉아 소설을 쓰고 있대요.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썼는지 살펴본다고 온갖 책을 다 읽어보고요. 칭찬과 환호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소연이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소연이는 정말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있는 둥 없는 둥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소연이도 발표 날에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소연이가 쓴 글이 학교 폭력에 관한 글이었어요. 주인공이 친구에게 얼굴을 맞았는데 담임선생님이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을 호출하고 대면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화가 난 피해자 엄마가 가해자 엄마에게 교육 똑바로 하라고 막 쏘아붙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걸 듣고 있던 아이들이 막 초롱초롱 반응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소연이는 소심하게 작은 목소리로 글을 읽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탄성 같은 소리가 새어나와요. 와,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소연이가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얘도 느낀 거죠. 애들이 내 글을 귀 기울여서 듣네? 이게 재밌나? 글은 짧은 편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막 징징대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요? 벌써요? 완전 재밌는데 더 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요. 여기서 듣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이야기. 진짜 주변에서 자주 본 내용. 그러니까 나를 쉽게 주인공에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아이들은 쉽게 빠지거든요. 소연이의 글이 설사 서툴렀어도 아이들은 맨날 학교에서 겪는 일이 이렇게 글에 나오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 소연이도 하늘을 붕붕 날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소연이 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소연이가 글을 더 길게 쓰고 싶다고 하는데 편집 들어가기 전에 조금 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드려야죠. 충분히 더 써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글이 도착했는데 사실 처음에 썼던 짧은 글이 더 임팩트 있고 좋았어요. 길어지면서 이야기의 밀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별말하지 않고 긴 글을 채기 싫었습니다. 아이들의 칭찬에 기운이 나서 더 길게 써야겠다. 소연이는 그런 건데 제가 그걸 잘라내면 소연이는 아마 김이 빠졌을 거예요. 그건 선생님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죠. 발표 날의 경험은 소연이한테 엄청난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어줬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칭찬 많이 해주시죠? 부모님의 칭찬이 얼마나 큰 응원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래 집단에서 내가 굉장히 도드라진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 때 아이들의 성취감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칭찬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아이들이 서로서로 칭찬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애쓰는 편입니다. 서로에게 칭찬받고 붕붕 날면서 집에 간 친구들은 이 두 아이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유독 소연이와 재호를 잊지 못하는 건 그 조용하고 나직나직하던 아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을 내려갈 때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표정 있죠.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소연이와 재호에게 그 발표 날이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커서도 아이들은 그 순간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멋진 경험치를 쌓았을 겁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 잘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도 글 쓰는 일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으로는 클 것 같아요. 그럼 됐으니까 뭐 더 바랄 것 없잖아요.